자, 드라이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됐으면, 자, 이거는 어떤 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원형으로 단면을 돌려서 뭔가를 만들 때 좋다 그랬죠. 와인잔처럼 이렇게 뭔가 중심축을 가지고 있거나 할 때 작업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좀 다르죠.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축이 있긴 한데 굉장히 단면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 특히 십자 부분, 그냥 뱅글 돌려가지고는 십자 부분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로프트로.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로프트를 누른 다음에 먼저 get shape를 해서 얘를 누르면, 원통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로 가서 일단 20에다 놓고 20%에다 놓고, 아니다, 50%에다 놓고, 이 패스의 이 50, 패스 파라미터의 이 50은 뭐냐면,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100%로 봤을 때, 이 라인을 100%로 봤을 때 50이라 그러면 딱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그래서 중간에다가는 쉐입을 다르게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손잡이를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9.9에다가 얘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에다가 얘를 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빵에다가 얘를 하나 더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1에다가 얘를 또 줬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쉐입을 누르면 내가 적용한 이것들을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앞으로 해서 스케일을 누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줄여주면 좋겠죠.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스케일을 확 줄여주는 게 좋겠죠. 아주 그냥 더 많이.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가 너무 날이 서 있으니까 얘를 좀 조정을 해 줍시다. 이걸 보면서. 자, 여기서 보면 필렛 레디우스라는 게 있어요. 필렛 레디우스 값을 좀 올려줘 봅시다. 그 다음에 필렛 레디우스 값을 2번도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줘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되죠. 자, 여기 보면 스킨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면이 약간 구겨지는 느낌이 나죠. 스킨 파라미터에서 얘를 올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쉐입 스텝을 10 주고 패스 스텝을 10 정도 줄게요. 이러지 말고 옵티마이즈 쉐입을 한번 줘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구겨져 있죠. 이거는 뭔가 얘 면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얘가 면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얘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게 너무 많이 되면,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조금 면이 꼬이면서 이제 좀 부드러워졌죠. 이제 좀 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얘는 좀 작은 것 같으니까 로프트 쉐입에서 얘를 좀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손잡이 부분도 좀만 늘려줍시다. 자, 무브에서 얘는 이 쉐입에서 바로바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살짝 옮겨 줄게요. 카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만 떼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운데 세 줄을 지금 복사한 거죠. 얘를 가운데 얘를 이렇게 줄여주면 홈이 파이죠. 얘도 살짝 줄여줍시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 녀석을 하나 여기다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하나,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하나 여기다 복사해 놓고, 그리고 다시 이 녀석을 하나 이렇게 끝에다 복사해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갖다가 어느 정도 붙여주면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적당하게 손잡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스케일로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이건 빼야겠지. 예.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일자인 게 불편해 보이면은 뭐 이런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하나 복사해서 갖다 놓고 여기는 가운데는 좀 늘려주고 이렇게 잡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또는 얘를 이렇게 줄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드라이버 모델링이 끝났어요. 굉장히 쉽게. 물론 얘는 이거 모양을 계속 바꿔주면 포인트를 8로 바꿔주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바뀌니? 재밌게 바뀌었네. 이게 인스턴스로 아마 이 안에서 복사한 게 인스턴스로 복사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단면을 이용을 해서 이런 모델링이 가능해요. 자, 드라이버 굉장히 만들기 쉽죠. 드라이버 만들으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막 로켓 만들고 있고 막 이런데 상관없습니다. 연습만 되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면은 또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간 만드는 거예요. 난간 만드는 거. 우리 계단 만들 때 선 뽑는 거는 지난번에 알려줬으니까, 그 계단 난간 뽑을 수 있게 선 뽑는 건 알려줬으니까, 만약에 자, 이런 모양의 그 건물이 있고 얘 이 주변을 삥 도는 난간을 만들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세요? 물론 에디트 폴리를 알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를 에디트 폴리로 넘기면 얘한테서 선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자, 프론트 뷰에서 위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히죠. 탑 뷰에서 Alt 누르고 이렇게 잡으면 외곽만 이렇게 잡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크리에이트 쉐입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라인만 뽑혀요. 지금 근데 크리에이트 쉐입 눌렀더니 곡선으로 이렇게 뽑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스무스로 라인이 뽑히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니어 누르고 OK 누르면 자, 얘가 이렇게 라인으로 뽑힙니다. 이 위치에 라인으로 뽑히죠. 자, 이렇게 선을 잡아보면 16개의 점이 선택이 됐다고 뜨죠. 일단 얘를 다 선을 잡은 다음에 웰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선들 지워주도록 합시다. 어차피 직선이니까 4개의 꼭지점만 필요하죠. 그래서 딜리트 이렇게 눌러주면 이 부분만 이렇게 깔끔하게 남게 돼요. 자, 얘한테 난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눌러서 리스트를 연 다음에 AEC 익스텐디드에 들어가보면 레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레일링. 자, 레일링을 누르고 픽 레일링 패스에서 얘를 찍어줍니다. 자, 찍어주면 뭐 여기 뭔가 하나가 이렇게 생겼죠. 얘는 지금 옵션이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자, 먼저 그 하이부터 좀 줍시다. 높이부터 800. 보통 우리가 계단 난간이나 뭐 이런 손스침들이 890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탑레일이라는 걸 한번 줘봅시다. 40, 40 정도 이렇게 줘볼게요.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났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세그먼트가 안 돼 있어서. 자, 사각형이니까 그냥 세그먼트 4만 이렇게 주면 이렇게 뜰 거예요. 세그먼트가 1이면 얘가 꺾이질 못해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그먼트를 4를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난간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프로파일은 얘를 원형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프로필이죠. 프로파일이 아니라 프로필은 이렇게 스퀘어로 할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탑레일의 크기예요. 이 40에 40 이거는 탑레일이라는 건 제일 위에 있는 요 손수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낮춰주면 이게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뭐 평철 난간이면 얘를 보통 6mm짜리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어 레일이라는 게 있는데 로어 레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에 들어가는 레일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얘 개수를 늘리고 싶어요. 개수. 아래에 있는 레일의 개수. 이렇게 2개만 있으면은 좀 모자라겠죠. 자, 요렇게 생긴 스페이싱 툴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긴 아이콘을 보면 얘는 개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눌러서 카운트를 늘려주면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간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클로즈 해주면 얘는 개수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는 기둥입니다. 포스트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를 뎁스, 와이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포스트가 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스트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하나. 자, 요거는 뭐냐면 피켓이라는 거예요. 그 난간을 하다 보면 바닥까지 닿아서 서 있는 기둥이 있고, 피켓이라는 건 뭐냐면 보조 기둥이에요. 보조 기둥인데 일단은 포스트 개수를 한번 늘려줘 봅시다. 사각형이니까 4로 한번 늘려줘 보면
3. 자, 5로 늘려줘야 얘가 정확하게 딱 되네요. 자, 이렇게 돼서 5를 줬더니 이 내 귀퉁이에 얘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뭔가 꼬였네. 이런 경우에는 리스펙트 코너라는 걸 주면 얘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각 코너에 딱 맞게 되면 좋은데 약간 뭔가 에러가 있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여기 이 부분에 중간 보조 기둥이 있죠. 자, 여기 피켓 부분에 가서 얘도 적당히 한번 줘봅시다. 10에 10mm 짜리 보조 기둥이라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겠죠. 피켓도 여기서 스페이싱에서 개수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두 개란 얘기는 여기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에 포스트 사이에 피켓이 두 개 들어가라는 얘기죠. 하나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스타트 옵셋을 체크를 주고 스타트 스페이싱 자, 여기서 뭐 얘가 스타트 돼서 어디까지 끝날 건지 뭐 스타트 엔드 옵션을 옵셋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나눌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건 두도록 하고. 자, 여기 보면 버텀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텐션은 얘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익스텐션 이거 끄고 익스텐션을 더 주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다가 뭘 달 수 있겠죠. 여기 포스트에도 있어요, 익스텐션은. 그래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시켜 가지고 뭔가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침을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고. 자, 버텀 옵셋이라는 건 뭐냐면 요 아래쪽 펜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스트랑 다르게 여기 땅바닥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버텀 옵셋을 이렇게 주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이런 식의 난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 난간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든다 치고 유리 난간. 자, 여기 보면 솔리드 필이라는 게 있는데 솔리드 필이라는 거를 주면 얘가 완전히 이렇게 판으로 덮여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에다가 뭐 이렇게 판으로 덮을 수 있는 거죠. 두께는 10mm겠죠. 예, 두께는 10mm고 탑 옵셋, 뭐 버텀 옵셋 이런 식으로 해서 레프트 옵셋, 뭐 라이트 옵셋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트와 포스트 사이를 뭐 이렇게 띄고 여기에다 유리를 끼운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솔리드 필인 상태에서 필인 상태에서는 이 피켓 부분이 사라집니다. 피켓 부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지. 이거 뭐야? 자, 솔리드 필인 상태에서 솔리드 필은 유리 난간 만들 때 쓰는 건데 만약에 포스트 논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로어 레일 논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쵸? 저 포스트에서 스퀘어 했던 거를 뭐 5mm 와이드 5mm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개수도 0 뭐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이렇게 유리로만 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포스트 개수를 좀 더 늘려줍시다. 자,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난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요런 난간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에디트 폴리로 넘겨서 5번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얘 메테리얼 아이디가 나오겠죠. 얘는 3번이고, 자, 나머지는 4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쓰던 우리 유리창 윈도우 만들었을 때 쓰던 그 메테리얼, 다중 메테리얼, 멀티 메테리얼을 넣어주면 얘는 이 부분이 유리로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유리 난간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유리 난간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단에서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 원형 계단일 건데, 자, 원형 계단을 처음에 만들면 그냥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뭘 봐야 되냐면, 자, 라이즈 뭐 이렇게 있고, 와이드, 아니 여기 먼저 레이아웃부터 봅시다. 레이아웃에 보면 레디우스는 996이에요. 그리고 와이드가 39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탑뷰에서 봤을 때 이 레디우스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이 바깥쪽 원 둘레까지입니다. 이게 996이 반지름이에요, 요거에. 그리고 이 와이드 39가 뭐냐면 여기 이 폭이에요. 그래서 얘를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그 원형 계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1600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960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60인 거죠. 여기서 얘를 1400 이렇게 해주면, 왜 1400이 안 돼? 응?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는데. 996이 최대라고? 응? 레이아웃에서 얘가 뭔가 오류가 났는데요. 캐리지 때문에 그러나? 센터폴 레디우스가 956이면 이거를 늘릴 수 있는데 왜 더 안 늘어나지? 이건 정말 이거는 오류인데, 원래 이 레디우스 값보다 크지만 않으면 얘가 상관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마 스파이럴 스테어를 놓을 때 크기를 좀 크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3000 넣으면 되나 이제? 네, 이 크기를 처음에 놓은 거에서 더 크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에러예요. 이거를 늘리면 얘도 이렇게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놨던 거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나네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오니까 또 되네요. 그래서 그 원형 난간 할 때 모양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뭐 이상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 와이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자, 이 와이드라는 게 계단의 외곽 원 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 와이드라는 게 안쪽 지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야 캐리지가 정확하게 이 센터로 오죠. 그래서 만약에 원이 하나가 안쪽에 있고 얘 바깥쪽에 계단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캐리지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얘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원형 계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델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실제로 모델링해서 맞춰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스테어에 있는 걸 꼭 써주길 바래요. 원형 계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전에 설명했듯이 그 핸드레일을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레일 패스를 이렇게 써줘 가지고 라인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난간, 여기 AEC 익스텐디드에 있는 요 레일링, 요걸 가지고서 난간을 만들어 주시면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